최근 무너져 내린 절개지가 도로공사관리상 상태가 좋은 A등급으로 확인돼 한국도로공사의 절개지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채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경찰 수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서구에 있던 위생처리장이 음식 폐기물 처리시설로 탈바꿈해 퇴비와 가스를 생산하는 폐자원 재활용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전교생 17명의 한 산골학교에 9명이나 되는 외국인 선생님이 찾아와 학생들이 직접 영어를 배우고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더위가 계속된다면 여름을 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만큼 찜통 더위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경부고속도로 절개지가 도로공사의 안전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태가 양호하다는 건데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한 곳이 어떻게 A등급을 받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절개지에 방수포를 덮어놓고 위쪽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절개지, 즉 절토사면을 자체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큰 사고가 났던 경부고속도로의 이 절개지의 안전 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A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측면의 점토가 있는 것도 위험한데 이쪽에서 물들이 절개지 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절개지 바로 위에 밭이 있어 이 밭을 통해 평소에도 물이 자주 스며들어 집안을 약하게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A등급을 매겨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전국적으로 7,800여 개의 절토사면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강이 필요한 D와 E는 한 곳도 없고 거의 대다수가 보수 보강이 필요 없는 A등급입니다. 1년에 2번씩 일상점검 하니까요. 정기점검 하니까 3일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무슨 크랙이 있다든가 배불림 현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육안으로. 형식적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공사감리를 도로공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등 구체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을 만큼 비리투성이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루어진 채용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백지 채점표와 집계표를 제출하고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 순으로 나중에 임의로 점수를 채워넣는 짜맞추기식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이 되겠다고 응시를 한 공무원이 직접 심사위원을 추천했는가 하면 부서 상사의 딸이나 부하 직원이 응시했는데 같은 부서의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래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의혹을 나름대로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관장과 직원, 심사위원, 일부 합격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합격자 등 10여 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금품이 오가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5.9도를 비롯해 포항 36.1, 김천 35.8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 등 5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구미, 안동 등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순간 최대 수요 전력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전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순간 최대 수요 전력이 833만 8천 킬로와트를 기록해 지난해 7월에 기록했던 여름 순간 최대 수요 전력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역대 최고치는 지난 1월 3일에 기록한 861만 5천 킬로와트였습니다. 대구시 서구 상리동 위생처리장이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대부분의 설비가 지하에 설치돼 악취가 줄었고 퇴비와 가스까지 생산하는 폐자원 재활용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이지만 마치 조경이 잘 된 기업체 같습니다. 대부분의 설비가 지하 1, 2, 3층에 설치된 덕분입니다. 음식 폐기물 반입 역시 지하에서 이루어져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악취도 줄였습니다. 지하로 들어온 하루 300톤의 음식 폐기물은 이물질 선별과 탈수, 소화 과정 등을 거치면 농가에서 쓸 수 있는 퇴비 원료로 거듭납니다.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10%는 보일러나 악취 제거 설비를 돌리는 데 쓰고 90%는 가스 충전소로 보내 시내버스나 택시, 청소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됩니다. 바이오가스는 시내버스의 일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150대분 정도의 양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퇴비는 하루에 24톤 정도 발생돼서 영농조합 법인으로 보내져서 과부하에 따른 균열이 생겨 준공을 6달이나 늦어지게 만든 중간 저장소는 새로 손을 봤습니다. 중간 저장소를 전부 철거를 하고 두께도 당초에 1.5배 이상 보강을 하고 보강조도 완전하게 보강을 해서 추가로 어떤 그런 하중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음식 폐기물 공공 처리율이 정부 권장보다 5%포인트 높은 65%까지 올라가 음식 폐기물 처리 대란 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영덕 달산댐 건설을 두고 또다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 주민들이 발대식을 갖고 댐 건설 유치를 선언하자 반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달산댐 유치를 위한 주민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70여 명은 댐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로 새로운 관광 자원이 생기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된 댐에 대한 정보를 줘서 판단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함으로 해서 국토부나 수자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오늘 발대식.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댐 건설 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전 검토 협의회를 갖도록 방침을 바꾸자 다시 유치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3일 댐 유치 건의서를 국토부 등에 보냈고 다음 주엔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에 반대 주민들은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옥계 계곡과 팔각산 일대가 스물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산댐은 사업 타당성이 적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추진돼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 주민들도 너무 반대가 심하고 그리고 또 타당성도 없는 관계로 저희들은 그 백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댐 건설 방침 변화 속에 지난해 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된 이후 중단됐던 달산댐 찬반 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이모 원장 등 관련자들이 공금 횡령으로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올해 책정된 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실정법 위반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교생이 20명도 채 안 되는 산골 학교에 외국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화상 수업을 하던 원어민 교사들인데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끝자락의 산골 학교에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 9명이 교문을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화상 수업만 하던 원어민 선생님 모두가 직접 학교를 찾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뛰어나가 화면으로만 보던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전교생을 학년별로 맡은 선생님들은 말로, 표정으로 학생들과 어울려 수업을 합니다. 웃고 즐기며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Yeah, it was a lot of fun coming here today and seeing the kids face to face. And I think it'd be great if we had more opportunities to visit our different online schools. 직접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니까 더 재미있었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활동하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번 원어민 방문 수업은 함께 어우러져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원어민 학교 방문을 좋아하고 또 원어민 선생님들도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더 앞으로 늘려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수업 후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온 선생님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선보이면서 문화를 소통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교육용 방송 촬영과 장비를 통해 직접 촬영을 해보고 배우 겸 감독이 되어보는 색다른 경험도 했습니다. 기기를 조작하면서 화면을 바꿔보기도 하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리초등학교는 지난해 전교생이 12명에서 올해는 5명이 늘어나 17명이 됐습니다. 농촌학교도 이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길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월 취업자가 36만 명 늘었지만 대구의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 명 줄어든 120만 1000명이었습니다. 대구의 취업자는 2011년 10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해 왔는데 올해 4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고용률도 58%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 떨어졌고 전국 평균치 60.5%보다 2.5%포인트 낮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이 최근 어린이집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해당 민간 어린이집에 유출하고 감사 또한 형식에 그쳤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제보자 신원 유출 등으로 한 교사가 퇴사를 강요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이 보육교사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 학생 저자 책 출판 기념회가 대구시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대구시 교육청이 2012년 책쓰기 교육 결과물 1000여 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학생 우수작품 21권을 포함해 교사 우수작품 9편 등 모두 30편의 책이 정식으로 출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학생 저자 60명과 교사 저자 20명, 책쓰기 지도교사 등이 참가했고 출판책 전달식과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경북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긴급환자 후송 헬기인 닥터 헬기가 어제 영양의 뇌졸중 환자와 영주의 심근경색 환자를 잇따라 안동병원 응급실에 안전하게 후송해 지난주 출범 이후 첫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각각 70대와 50대 남성인 두 환자는 한때 쇼크 상태에 빠지는 등 몸 상태가 위중했지만 응급시술을 받은 현재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안동병원은 밝혔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구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등 대구 지역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국정조사를 파탄내려는 새누리당의 정략적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책임을 지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쯤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생후 3개월 된 A양이 머리 등을 다쳐 A양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양의 아버지가 아이를 때렸다는 A양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부모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총 판매책 44살 김모 씨와 중간 판매책 50살 이모 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필로폰을 사 상습 투약한 혐의로 건설업자 손모 씨 등 1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과 검거에 대비해 차에 싣고 다니던 흉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도서관 800여 곳 가운데 장애인 자료실과 장애인 코너가 있는 곳은 각각 9.9%와 22%에 그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